저희가 최근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이 NCS 제도라고 해서 네네네. 직무 역량 평가,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NCS 도입 전부터 어떤 학력이라든지 서류 전형의 단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그 능력 위주의 그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 근무 특성상 영어 점수나 외국어를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지식보다는 저희 공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갖췄는지 그런 기본 역량을 보유했는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필기 시험이 됐던 면접 전형이 됐던 네. 어떤 뭐 특정 지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 그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에 맞는 자신의 강점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는지,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큰 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네. 문제를 쓰는 그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식을 판가름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 뭐 경제학 배경 지식을 집중을 한다든지 그런 점을 좀 제한을 하고 기본적인 그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점이 첫 번째 조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만큼 중요한 요점들을 요약을 해서 조리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또 평가 고려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쓰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그 뒷마무리가 좀 이렇게 좀 약해진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 낭비를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계열이나 이제 뭐 응시 현황이나 또 매년 또 인력 현황 등에 따라서 그 배수는 조금 사실 바뀌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 기본적으로 뭐 면접에 대해서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단계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영어 회화 능력을 보는 원어민 회화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실무 면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본 인성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면접이 있고요. 필기시험 합격자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 이후에 있는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모든 그 수험자들은 이제 면접 전형을 세 가지 면접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고 나면은 그 수습 기간이 뭐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수습 기간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수습 기간 중에 그 일부 기간은 이제 그 집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사 제도라든지 뭐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이제 각각의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됩니다. 부서 배치를 할 때에는 본인의 그 전공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 뭐 경험이라든지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부서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실제 OJT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 정식 직원으로 임명이 된 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호라 정직원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를 나가기 전까지 그 기회가 되는 그 직원들에게는 이제 그 순환 근무라 해서 전혀 다른 이제 또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또 다른 업무,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외 무역관 가가지고 맞습니다.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리 업무를 하던 친구는 네. 나가기 전에 어떤 마케팅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를 한번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한 3년 이상 회사 근무를 한 후에는 그 본인의 이제 그 입사 전공이나 그 외국어 구사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해외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요즘은 이제 그 미리 이렇게 준비를 저희 때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많이들 해오세요. 그래서 뭐 필기 시험이야 뭐 쓰는 논술 시험이니까 좀 그렇다 쳐더라도 면접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와서 그 사실 뭐라 그럴까 오히려 그 본인의 장점이 더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특정 지식이나 특정 어떤 그 과목에 대한 그 이해를 그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가장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역량, 기본 자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준비된 포장보다는 본인의 장점을 더 어필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개척 정신이라든가 글로벌 뭐 봉사 공헌 이렇게 뭐 4대 핵심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공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결혼 생활에서 뭐 어려움이 많고 뭐 가족과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코트라 생활하면서 내 일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우리 기업을 위하고 우리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내 조그만 일이지만 이런 자부심 내지 자긍심, 애국심이 없이는 사실은 견디기가 어려운 생활입니다. 뭐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해외를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 언어 외국어도 좀 하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결코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마음을 뭐 입사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을 정말 차곡차곡 다져서 내가 일하는 게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마인드를 우선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기타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생활이 이제 그렇게 여자들 이제 우리 특히 여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하더라도 혼자 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뭔가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즐겁게 자기가 그 외로움 타지 않고 뭐 영화를 즐긴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이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즐겁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취미 생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거기서 뭐 생활 물자가 없더라도 음식이 없더라도 자기 먹을 거는 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요리 실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 솜씨는 한국에서 좀 익히고 나가고 또 더 나아가면 사람들을 또 가끔 초대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또 그게 또 즐거움이거든요. 자기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국 음식도 가끔은 여기서 한번 해봐가지고 한 두세 가지는 내가 대표적으로 뭐 현지 사람이라도 불러다 놓고 내가 김밥이라도 말아서 준다든가 뭐 꼭 김밥이 한국 음식이라고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뭐 라면을 하든 어쨌든 이게 뭐 불고기를 해주든 뭔가 이게 우리 코리안 트레디셔널 푸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요리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 세 가지 정도는 좀 해외 나가기 전에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데리고 일하는 팀원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팀원들한테 늘 해주는 얘기인데 왜 내가 코트라를 들어왔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해외에 8년 나가기 전에 준비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 내가 왜 들어왔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먼저 바로 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해외에 나가서 뭐 즐기고 잘 살고 뭐 거기를 뭐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들어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가 수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뛰어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라고 우리를 해외에 보내주는 거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수반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파견하는 이유는 나가서 이제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발로 뛰어서 그런 수출을 일궈내라는 의미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물론 성격적인 문제도, 성격적인 것도 요소도 있겠지만, 해외 나가서 막 외로움 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에 나갈까 막 이걸로 촉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에 나가는 거가 뭐가 그렇게 걱정일까? 만약에 내가 왜 코트라에 들어왔는지 하는 그 초심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특히 또 요즘에는 취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왠지 이제 코트라 들어왔다 그러면 좀 스스로 엘리트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좀 걱정도 좀 되는데, 엘리트라서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좀 가다듬는 게, 저는 그런 준비가 좀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동의하는 게 요리하는 거, 음식인데 좀 다른 이유에서요. 저는 개인의 서바이벌보다는 저는 음식을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못하는데 다 사 먹었거든요. 지금까지 3파 다니면서 다 사 먹었는데, 해외 나가면 특히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나가면 가족끼리 참 친해요. 그래서 이런 외로운 명절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걸 하는데,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얻어 먹었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정훈 차장은 집에 막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초대도 많이 받아서 갖고 많이 얻어 먹고 늘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집에서 하는 그런 정성 어린 음식에 대한 보답은 레스토랑에서 사주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나도 정말 음식해서 좀 대접하고 싶은데 밥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제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더 넘어서서 이제 현지인들하고도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음식을 잘했다면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좀 폼나게 좀 제대로 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음식을 못해서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요리학원을 다녀야지라고 결심하면서 기임했는데 요리학원은 전부 낮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점들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가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보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이제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고, 어쨌든 뭐 가서 보면은 일단 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게 준비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내지 않고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험을 좀 많이 쌓아가면은 가서도 어려운 점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가서 이제 한 4년 정도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나 뭐 친구나,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파 다닐 때가 친구들이 한창 결혼을 할 시기죠. 예. 사실 그런데 그때 이제 경조사를 다 놓치게 되는 그런 거라서, 이제 나가기 전에라도 좀 그런 거를 이제 잘 다져놓고, 뭐 또 좀 더 많이 만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좀 떨어져 있을 테니까 좀 더 잘하고, 그런 거를 세워놓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뭐 현지어든 영어든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더라 하고 잘 모르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보고, 특히나 또 저희가 뭐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뭐 뭔가 한국을 대표한다거나 한국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구나라고 현지에서 믿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 뭐 영어 이런 거를 뭐 진짜로 막 현지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 언어 부분이 또 실제로 옮기는 게 딸리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미리 오히려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지만은 뭐 어떤 지역에 한 뭐 3년 4년을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딱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 지역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뭐 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목차도 쭉 만들어보고 그렇게 3년을 지내면서 차곡차곡 꼭 자료를 모으다 보면 그게 책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뭐 귀임할 시점 되고 그러면은 아직도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러면 그 지난 시간이 좀 또 후회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좀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또 많이 더 똑똑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장 조사를 해도 그게 수출에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지의 시장 정보를 조사해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저는 이제 뭐 아니면 이제 뭐 현지에 어떤 그 국내 기업이 뭐 이런 볼펜을 파는 기업이 있다. 그럼 그 볼펜을 수입할 만한 현지 바이어들을 조사해서 소개시켜주고 또 서로 이 왔다 갔다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담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들이 이제 제반 업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꼭 그런 분야뿐만이 아니고 저희 코트라가 지원하는 분야가 워낙에 다양합니다. 아주 사소한 이런 아주 간단한 소비재를 파는 일부터 대형 건설 프로젝트까지 정말 뭐 몇십억 불짜리 뭐 이런 건설 프로젝트까지 지원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해외 나가서 뭐 주말이라던가 이런 시간을 좀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들었어요. 그때 어떤 본인만의 취미를 갖는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잘 운용해 나가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예, 저는 굉장히 그 해외에 나가기 전에 굉장히 기간이 길었습니다. 국내에서의 기간이 한 6년, 7년? 7년 차에 나갔나? 뭐,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만 되면 나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찌 보면 준비 기간도 길었고, 빨리 나가고 싶고, 기대도 많았고, 그래서 뭐, 운전도 미리 그 차를 사서, 열심히 하고 다니고, 해외 발령을 받자마자 골프장에 가서 골프 연습을 하고 채를 사갖고 해외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주말에는 같이 우리 그 뭐 직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외 다른 그 기관이나 뭐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골프를 즐기면서 굉장히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 해외 생활을 좀 즐기고 어디가 됐건 좀 성격 자체가 내가 있는 데를 좀 최고로 여기고 즐기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뭐 취미를 길러야 된다거나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나갔던 지역들이 다 내가 그 현재로 굉장히 잘 구사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처음 가보는 생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여행하기도 바쁘고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뭐 되게 그런 게 어쩌면 취미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빠서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혼자 앉아서 외로워하고 이럴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외로웠던 건 사실이죠. 사실 외롭고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는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재밌게 여행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행 많이 하고 그죠. 누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특히 예. 첫 번째 근무는 스페인에서 했기 때문에 더 여행하기가 더 좋았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초반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제가 처음 해외를 나가서 생활을 하는 거였고 주변에 이제 또 볼 것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취미도 이제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것저것 많이 배우려고 뭐 골프도 했다가 뭐 악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 같은 것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이제 지내는 거는 크게 뭐 물론 외롭긴 하지만은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가장 조금 혼자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은 크리스마스나 뭐
이제 부활절이나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가족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주변국으로 달려가서 주변국에 있는 동기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좀 끼리끼리 뭉치고 그렇게 많이 해소를 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1월 1일 그 사이에 이제 그 네, 긴 연말. 기간에 그 우리의 최대 명절인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모이는 명절. 유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디 다른데 놀러 가도 식당이 다 문을 닫고 이래가지고요. 정말 그렇다고 또 다른 집 가서 어디 낑겨서 이렇게 같이 좀 나랑 놀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한번은 좀 낑겼어요. 그게 정말 외로움을 제일 느낄 때가 그 크리스마스 때, 연초, 요때 정말 다른 때보다 그때는 정말 외로움을 느끼면서 속으로 훌쩍훌쩍 그런 때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또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유럽에 있을 때 그런데 유럽은 이제 크리스마스는 서양 네. 명절이라 그러는데 중동을 가니까 네. 종교적으로 이제 이슬람권이라서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있을 그래서 그 굉장히 그때 그 계속 일을 하는 분위기고 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텔이 있을 때 뭐 라마단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라마단은 같이 이제 밥을 굶으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는 그때 뭐 그렇게 힘들고 이러진 않습니다. 같이 근데 굶으니까. 뭐 점심만 조금 굶는 척하고 이러다가 얼른 끝나고 와서 얼른 먹으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 해가 져야지 먹지만 아무튼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은 중동 지역을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혀 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다른 선생님들처럼 임 과장처럼 외로움을 별로 안 느끼는 체질이기도 하거니와 주중에는 일을 하느라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이 없었고 주말에는 또 뭐 여행도 최대한 근처도 보고 코트라 직원이 좋은 게 결국은 뭐 한 5번, 6번 파견 나가는 지역이 잠깐 그냥 여행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3년, 4년씩 사는 거니까 고향을 한 5개, 6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면은 뭐 한 진짜 뭐 일주일 안에 이렇게 찍고 그렇게 보고 오지만은 저희는 거기 살면서 뭐 꼭 놀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를 이해를 하고 그쪽 사람들과 알고 이렇게 뭔가 교감도 통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야지 저희도 어차피 뭐 우리 기업들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그런 면에서 많이 다니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갔을 때는 싱글로 가서 셋으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네, 좀 또 뭐 인연을 또 꼭 한국이 아니라 현지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나갔을 때는 아이랑 같이 나갔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아이랑 주말에는 좀 보내려고 하는 거 더하기 또 뭐 제 스스로 개인적으로 공부 같은 것도 뭐 하려고 했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은 좀 다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사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자. 이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어떤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고 그렇게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가 거기서 외롭지 않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알제리 있을 때 혼자 나와서 이제 주재원 계셨는데 회사 본사에서는 프로젝트를 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 떠나는 마당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였다고. 그분은 그 완전 왕따를 좀 당했거든요. 그래서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종교 생활이든 아니면 뭐 애들 자녀를 통한 학교 어떤 학부모들의 커뮤니티든 어떤 커뮤니티에 좀 소속이 돼서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쪽에서도 적당히 좀 풀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공간을 좀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건 해야 되겠죠. 뭐 종교가 뭐 자기는 종교 안 갔는데 일부러 종교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늘 주말마다 골프 치는 이런 모임에 해서 그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리나 이런 것도 좀 잘 했으면 하는, 그게 이제 어떤 그 해외 생활의 노하우 아닐까. 개인의 그 취미인데, 제 개인의 취미가 사실 제가 해외에서 이제 그 같이 나온 주재원들하고 교류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현지의 이제 사람들하고도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음식을 굉장히 즐기고 또 와인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와인을 이제 좋아하는 나라이고 와인 주 산지이기도 하고, 또 멕시코는 이제 그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거든요. 와인이 아직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보편화되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나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취미가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식당 정보나 아니면 와인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전 사실 골프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남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주재원들 사회에서는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바이어 접대해야 되지, 본사에서 사장님 오시면 어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어떤 식당을 가야 할지도 모르고 뭘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신다거나 그런 게 이제 초파 때부터 많이 있어서, 이제 그리고 뭐 미리 식당에 또 같이 가서 이런 거 시키시면 좋다고 같이 가드리기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좀 그런 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일부러 내가 뭐 그런 걸 노리고 한 거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 3파라는 3번의 생활을 하면서, 아, 그나마 그 덕에 주재원 사회에서 왕따가 아니었구나. 뭐 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또, 저 개인적으로 현지어를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무래도 현지어를 잘 하다 보니, 전 스페인어 전공했거든요. 이제 문화가 됐던 역사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그런 최신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오히려 이제 우리 그 정보에 대한 요구,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자가 힘이다, 이런 거에서 꼭 이렇게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게 필요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의존한다거나 저를 찾는다거나 항상 물어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 교민분들조차도 이제 체계적으로 오래 사셨을 뿐인 거지 체계적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뭐 현지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핫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물어보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을 넓혀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물론 이제 현지인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또 거기 같이 나와 있는 한국인 사회하고도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도움이 됐고, 그리고 해외 나가면 우리 코트라가 만나는 현지의 그런 바이어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현지의 그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인들로서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 그 지위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한다거나 대화를 할 때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도움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제가 근무했던 나라들은 일단 스페인, 멕시코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굉장히 오픈돼 있고 친절하고 좀 이런 데라, 물론 또 그래서 좋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를 하자면 굉장히 중남미 지역이 굉장히 소문과는 달리 일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굉장히 보람되게 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저희 꼭 써주세요. 우리 이거는 내부 이미 입사한 직원들도 좀 들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멀고 위험하고 어렵고 뭐 이렇다고 해서 기피하는 지역으로 지금 막 꼽히고 있는데, 멀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우리 코트라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도 우리 코트라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정말 진짜 우리 그 본연의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좀 새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 문화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아마 그 네덜란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어둡잖아.
어둡고 우리 밝고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선생님 계시면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무했던 지역도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싶습니다.